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이달 말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갑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개발과 플랜트, 전략 지원 분야에서 하반기 신입 채용에 들어갑니다. SK그룹도 9월 초 공채 일정을 시작해 11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LG그룹도 다음 달 중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학점 제한을 없앤 삼성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 공채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작년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두 번째로 길지만 임금은 중하위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의 2016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고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47시간 많았습니다. 한국 취업자의 작년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 평가 기준 33,110달러로 OECD 평균의 80%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취업자는 일본보다 49일 더 일하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의 92.5%, 시간당 실질임금은 4분의 3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지난 주말에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희망기업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이르면 9월 말 정부 지원을 받을 첫 번째 기업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은 공급 과잉 업종의 기업이 부실화 전에 미리 구조조정을 하도록 돕는 법입니다.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해서 전용 자금 2조 7천억을 포함해서 총 8조 7천억 원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런 사업 재편을 통해서 설비를 감축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 매출이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줄고 재고율을 포함한 5가지의 지표 중 2가지 이상을 예로 들어 경영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300여 개 업종 중 30%가량이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돼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 해운과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전기전자와 기계, 증권, 보험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화케미칼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유니드, 국제종합기계 인수계획이 알려진 농기계업체 동양물산 등이 첫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샷법 적용 신청을 먼저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승인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도 심의위원회가 적합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은 최대 60일, 대상 기업은 이르면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원샷법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한상공회의소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과 신청서 접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적인 더위 덕분에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과 얼음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는 폭염에 에어컨 판매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에어컨 판매량은 역대 최대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가전업계에서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 2013년 200만 대보다 10% 정도 많은 220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출시한 에어컨 신제품은 4개월 만에 10만 대가 팔렸지만 20만 대 돌파까지는 불과 2달이 걸렸습니다. LG전자는 에어컨 생산 라인의 가동 기간을 이례적으로 2주 연장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얼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식용 얼음 생산량의 절반이 편의점에서 팔리는데 아이스 음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얼음만 따로 사가는 소비자도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날이 더워서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려고 얼음컵만 사러 갔었는데 그때 갔더니까 다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 최대 식용 얼음 제조사인 풀무원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주문 수량을 맞추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더위로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 여름철이 비수기인 홍삼은 물론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 보양식 재료까지 깜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역대 최장기간 증가 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달 23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7개월간 매달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20, 30대 자녀 세대들도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영화 태양의 후예 촬영지 태백시.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료 서비스가 이런 결단에 발목을 잡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는 전국 평균 172명이지만 지역 간 편차가 컸습니다. 경북은 116명에 불과한데 서울은 267명 등으로 지역 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는 37개 시군에 달하고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도 여러 곳입니다. 의사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 근무를 원하고 있어 정원을 늘린다 해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와 인건비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방에서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문제는 의사 부족 현상이 가속화할 거란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의사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엔 최대 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때문에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이나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립보건의대 신설, 지역 특성화 병원 설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학계의 입장이 서로 달라 논의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내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11.8% 증가한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7.3% 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 무전취식 혐의로 4명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편의점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곧장 음료수와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로 걸어간 남성은 소주를 한 병 꺼냅니다. 그러더니 소주병을 열어 들이킵니다. 잠시 뒤 계산대로 걸어간 남성은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병을 계산대에 놓더니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51살 김모 씨는 편의점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몇 시간 전 서울의 다른 편의점입니다.
60대 남성 A씨가 역시 음료수와 주류 판매대로 다가갑니다. 캔 맥주를 하나 집어들고 눈치를 보더니 다른 손으로 음료수를 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남성은 태연하게 계산대에 캔 맥주만 내려놓지만 해당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지켜보고 있던 직원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편의점을 나와야 했습니다. 식당으로 2명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은 뒤 각자 식사와 소주를 시킵니다. 설렁탕 2그릇과 소주 3병을 시켜 먹고 마신 뒤 주인이 음식값을 내라고 하자 돌연 욕을 하며 음식값을 내지 않습니다. 결국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두 남성은 음식값 23,000원을 내는 대신 경찰서행을 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오는 9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행사 안내와 홍보를 담당할 서포터즈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기능 경기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하며 전국 17개 시도별 경기를 거쳐 선발된 숙련 기술인들이 금형 등 49개 직종에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서포터즈들은 8일간의 대회 기간 자원봉사와 행사 홍보, 취재 등을 맡아 대회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회 기간에는 3D 프린팅 시연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릴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 경기장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비행기 부품부터 과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저렴한 가정용 모델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중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매장에 전시된 가정용 3D 프린터 한 대가 장난감을 부지런히 만들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구상했던 모습 그대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4시간여에 불과합니다.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산업용 3D 프린터와 달리 가정용 3D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고 싶은 젊은 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동아리나 아니면은 이제 이쪽 취미 활동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학생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설명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 구매를 하세요. 소정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대 구매하셔서 이제. 하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장식품 정도인데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내고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크기로 인쇄가 어렵다는 점도 대중화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당장 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당장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이래서 아직은 조금 사기에는 좀 꺼려지긴 하지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제가 앞으로 더 좀 만들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제가 당장 실생활에 나사가 없을 때 하나씩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충분히 사볼 만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일반 종이 프린트처럼 가정마다 보급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대한민국 54만 취준생을 위한 알짜 정보를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종영한 미녀 공심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공심이는 독특한 똑단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공심이는 만년 취준생인데요. 번번이 서류 탈락을 겪다 보니 취업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렇게 머리에 주먹만한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다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취준생의 비애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드라마보다 더 슬픈 현실 속 취준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진만 보고 그냥 여주인공의 코믹한 설정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취준생들의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실제로도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762명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중에 압박감을 느끼는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무려 92%의 취준생이 취업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압박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지도 조사했는데요. 1위는 언제 취업될지 모르는 막연함이었습니다. 불확실성만큼 큰 스트레스도 없겠죠. 다음으로는 금전적인 압박감이 있었고요. 취업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그 다음으로는 스펙 등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네, 막연함, 자괴감, 또 무기력감이라고 하니까요. 이 취업 준비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압박감이 구직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직자의 84%가요. 구직 활동에 대한 압박감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그 증상을 살펴보면요. 무기력증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4.3%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을 겪었다는 구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공심이 같이 탈모 증상이 있다는 구직자도 16%나 됐습니다. 네, 이 드라마 속 공심이가 현실에 이렇게 많았다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무기력증, 불면증, 또 우울증을 느끼는 취준생이 많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증상은 또 자칫하면 심한 우울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구직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직 활동 중에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한 구직자는 29.8%로 나왔습니다. 무려 10명 중 3명 정도가 그런 건데요. 응답자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빈도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초 가족들에게 공무원이 됐다 이렇게 1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끝내 자살한 30대가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자살하는 20, 30대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요. 자살을 선택한 사람은 총 13,836명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 30대 남성 자살률만 늘어서요. 20대 남성 자살률은 전년보다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남성 환자가 2010년에는 15,800명에서 2015년에는 22,200명으로 5년 사이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20대 남성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정말 취업 스트레스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나요?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구직 압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운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가 45.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방법 없이 스스로 해소되도록 놔둔다. 아무 기업에나 일단 묻지마 지원을 한다. 또 주변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한다는 답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20, 30대 청년들이 우울증 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결국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취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치료를 미루게 되는 거죠. 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낭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 적용과 무관하게 기록되는데요. 기록은 남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신과 상담은 또 치료비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혹시 병원 외에 또 저렴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에 224개가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 가면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지역 내 학교, 회사에 다니는 학생과 직장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점심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에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1시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초기 상담 후에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4회 상담 후에 장기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약물 처방은 불가능하고요. 상담 후에 중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소개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검색해뒀다가요. 우울감이 들 때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외에도 또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재학 중인 취준생이라면 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여 개 대학에서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생복지기관인데요.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학생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이 학생상담센터에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학생들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요. 학생들이 상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상담 여부와 상담 내용 모두 비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요. 약물 처방은 불가능하고요.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상담센터는 진로 적성 관련 검사나 특별 강연, 외부 강사 초청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가까이 두고 자주 방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느낀다고 말한 무기력감은요,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학습된 무기력감은요, 결국 아무 노력도 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혹시 취업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